여러분, 그 세 번째 파트, 마그네토스타틱스, 자기장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기장 같은 경우는 전하를 갖다 놓고 힘이 있냐 없냐 가지고 전기장이 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벡터 연산, 크기와 방향을 가진 값에 대해서 기술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콜롬 법칙, 가우스 법칙, 그리고 이제 전기장에서의 에너지, 그리고 전기장에 들어가는 여러 벡터 연산에 대한 것도 배웠는데요. 자기장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자석에 가해지는 힘을 보고 자기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자기장은 전류, 즉 전하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주위에 생기는 장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출발이 이런 그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전하 Q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전류가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I가 흐른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이제 I가 흐르는 곳에서 이렇게 조그만 I, D, L 프라임. 우리 프라임은 앞서 전기장 할 때도 소스 포인트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간에서의 위치를 프라임을 붙인다 그랬고요. 특정한 위치를 이제 필드를 알고 싶은 곳을 필드 포인트라고 그러고, 이 위치를 표현할 때 R 벡터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가 커런트 전류소입니다. 전류 흐르는 작은 소가 이렇게 보면 이 위치를 R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위치에서 떨어져 있는 이 위치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보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오른손으로 감아가지고, 그럼 이제 여러분 그 선을 흐르는 거를 요 선을 주위로 감는다고 치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내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생기더라, 이런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 자기장의 방향은 보통은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크기가 이제 거리가 떨어지면 분명히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라는 관계를 전기장처럼 전기장 차지 Q 플러스 Q가 있을 때 여기에 소스 포인트 R 프라임이고 여기에 R 벡터 그랬을 때 이제 필드 포인트가 Q에서 요선 연결했을 때 요 나가는 방향이었죠, 전기장인 경우는. 그래서 이 필드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4파이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멀어지는 방향이 A 벡터라 그랬을 때, 단위 벡터라 그랬을 때 A 벡터 방향이고, 여러분 알고 있듯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다 이렇게 표현해서 전기장이 고려가 되고요. 이때 이제 A 유니트 벡터를 여러분 알고 있듯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에 이게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 즉 이가 이제 단위 벡터니까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크기로 나눠준 것이 바로 단위 벡터인 거죠. 그래서 이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제 크게 방향이 이제 멀어지는 방향이었고요. 자기장은 이렇게 감싸는 방향,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으로 지면에서 들어가는 방향, 여러분 보는 화면에서 요 지면에 요 수직으로 땅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보면, 그럼 여기에 또 이제 비례 상수가 있는데요. 4파이는 이렇게 들어가고, Q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전류소, I, D의
프라임이다 라고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dl 프라임. 벡터죠, 얘도. 벡터인데 크기로 이제 생각해서 크기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각이 있는데요. 알파. 알파라는 각이 있을 때 이 각에 대해서도 의존한다는 겁니다. 이 알파가 90도일 때, 정확히 90도로 됐을 때 가장 크고, 그리고 각이 이렇게 삐딱할 때에는 사인 알파에 비례한다. 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장 크기를, 마그네틱 필드 인텐시티를 H,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를 E라 표현하고, 자기장은 마그네틱 필드 인텐시티 H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인데 방향은 제가 예를 들어서 A의 N이다 이렇게 노멀 방향으로 하면, 그래서 보면 DL과 사인 알파와 요 AN이 이제 그럼 보면요, 여기에서 요 소스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 방향을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라고 얘기하고, 요 DL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면요, 결국 요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하고 DL 벡터가 이루는 각이 알파입니다. 이루는 각이 알파고, 근데 여기에 크기에 사인 알파에 비례하는 값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DL 프라임 벡터, 이걸 벡터로 표현하고,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벡터 외적이 이제 크기가,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면, 크기 외적이 이제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이죠. 그래서 사인 알파입니다. 사인 알파고, 크기는 이렇게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방향도 어쩌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이니까 여기에서는 이거는 이제 DL 벡터하고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두 개 모두 수직인 벡터, 지면으로 들어가는 벡터니까 보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두 개 벡터를 방향해보면요, DL 벡터가 이 방향이고 그 다음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가 이 방향이니까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은 이게 I, DL 프라임 벡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I, DL 벡터 프라임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외적 그대로 같습니다. A니까 이제 크기가 이제 요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크기와 같은 방향이구나 라는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크기를 보면 4파이의 I, DL 프라임 곱하기 그냥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나누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는 I, DL 프라임이 지금 이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선 전압입니다. 라인 커런트죠. 이게 라인에 흐르는 전류이고요. 그 라인 커런트 전류에다가 요 DL 프라임 길이 차원이 되는 거죠. 암페어 메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전류가 선으로 흐르지 않고 면을 따라 흐를 수도 있죠. 그래서 면을 따라 흐르는 경우 보면 이제 면을 따라서 이제 요 자기장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K라는 이제 벡터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런 위에서 IDL로 IDL 프라임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선전하 밀도로 에서 면전하 밀도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면 DH는 이제 면전하 벡터를 할 때는 4파이 해주고요. 면전하 벡터가 K 벡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I가 이제 DL이니까 암페어 메타잖아요. 그죠? 거리에 된 거니까 이거는 K가 암페어 퍼 메타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여기 선전하 밀도니까 여기 이제 이 면적이 바로 메타 제곱 면적을 했을 때 암페어 메타 된다고 생각해보면 이때는 요 면에 관한 DS로 표현하면 될 거다 하면 차원이 같죠. 그죠? 그러니까 선에 전류 I가 흐르고 그 선의 변이를 얘기할 때 면전하로 생각하고 요 면에 대해서 요 길이 차원하고 옆면 차원을 곱을 한 거라 생각하면 되겠죠. 요 K를 단면으로 지나가는 것과 이렇게 생각하고 단위 폭당 흘러가는 전류 K
벡터로 흐르는 방향은 이미 여기에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면적이라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 법선 벡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적은 그냥 요 스칼라로 표현을 하고 실제 전류 흘러가는 요 면에서의 방향을 벡터를 넣어가지고 k ds 프라임 이라 표현하고 곱하기 똑같이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3성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면에 흐르는 전류일 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전하가 있고 면전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볼륨에 대한 통째로 이렇게 볼륨에 대한 전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보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J다. 이제 J라 그러면 J에다가 이거는 생각해보면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잖아요. 단면적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전류소가 이제 암페어 메타니까 요 볼륨으로 생각해보면 요 단면적에다가 길이 곱을 한 것이 이제 보면 볼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볼륨을 dv라 표현하고 볼륨 커런트에 대해서 4파이분의 j의 dv, 요 j의 벡터가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나누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3성에 여기에 곱하기 했는 것이 이제 볼륨 커런트가 있을 때 특정한 위치에서의 자기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볼륨 커런트에 관한 정보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라인 커런트 I, dl 프라임 이렇게 라인 커런트죠. 라인 커런트이고 면에 대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 이런 어떤 시트나 홀이겠죠. 우리가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생각해보면 여기에 면적이 ds라고 그랬을 때 이 방향 k 벡터에 대해서 면적을 곱을 한 것이 이제 서피스 커런트입니다. 서피스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가 될 거고요. 이렇게 볼륨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커런트 덴시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J라고 그랬을 때 J에 대해서 볼륨을 곱을 한 것을 이제 볼륨 커런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라인 커런트일 때는 요 1차원, 2차원, 서피스 커런트 3차원 각각 볼륨이 여기 볼륨, 서피스, 그 다음에 라인 커런트를 라인 얘기하고 커런트 양은 실제 커런트 폭에 대한 커런트 덴시티, 그 다음에 볼륨에 대한 서피스 커런트 요 커런트 덴시티, 요 단면에 대한 커런트 덴시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표현한 걸 비오 사바르트의 법칙이라 생각해서 이것이 이제 전기장일 때의 쿨롬 법칙처럼 쿨롬스로 있죠. 쿨롬스로처럼 쿨롬 법칙에 해당되는 전류소가 있을 때의 자기장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소가 있는 예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첫 번째 예가 뭐냐면 공간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x, y, c가 있을 때 이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소가 이제 작은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소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요 소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 공간에 이제 어떤 원하는 위치에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요 위치를 이제 원하는 위치를 길이가 요 거리 로에 이제 로라 그러고요. 요 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로가 떨어져 있어서 요 R 위치는 R 벡터가 될 거고요. 그래서 R 벡터는 여기에서 로에 A 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로에 A로를 실린드리컬 좌표계로 표현을 하고 R'은 G축의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G 프라임의 AG가 요 라인 서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여기 이제 보기가 좀 그래서 약간 이동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쯤이다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쯤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R 프라임이고요. R이고요. 소스 필드 포인트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축이 있는데 R 싹 지워졌네. 이렇게 Y고요. 또 R 프라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위치에서 보면 예전에 그 다이폴을 볼 때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각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각도가 주어져 사람 눈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오른팔을 전류소를 바라보면서 그 전류소에 이제 보면 오른팔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도가 이제 알파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도가 알파 1이고 요 각도가 알파 2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전류소가 있고 뭐냐면 전류소가 있고 이 전류소 조그만 게 있다고 봤을 때 바라보면서 이거 바라보면서 밑에 각 위에 각 해주고 내가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착 들어가지고 오른손이 가리키는 방향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오-사바르트의 법칙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H 필드가 라인 커런트니까 이제 4파이분의 이제 IDL 프라임이잖아요. I의 DL 프라임인데 DL 프라임은 이제 여기에서 변이잖아요. 그죠? DL 프라임이니까 이것은 요거 R 프라임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DG 프라임이고 벡터는 AG 방향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류소가 전류 흘러가는 방향은 G 방향인데 그 DG인데요. 여기 소스 포인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DG 프라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DG 프라임의 AG 방향이고요. 요게 이제 R 프라임이고 R은 여기 로의 A로입니다. 로의 A로고 마이너스 R 프라임은 G 프라임의 AG다가 되고요. 요거를 이제 삼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 크기 삼성은 바로 얘를 갖다 쓰면 됩니다. 로 제곱에 G 프라임의 제곱에 이제 2분의 삼성이 크기의 삼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과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보면요 여기서 이제 AG하고 AG는 요 벡터 같은 방향이니까 얘는 외적에서 0이 되죠. 그리고 또 보면 AG하고 A로는 AG하고 곱하기 A로는 얘는 G로니까 A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A 파이 방향으로 도는구나, 이렇게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는구나 라는 직관적인 생각하고 바로 인길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4파이분의 I는 똑같이 해주고요. 이제 방향은 A 파이가 남게 될 것입니다. A 파이가 되고 실제 여기서 미분은 DG 프라임인데요. 그래서 여기를 G1, G1, G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G1과 G2로 표현을 하고 이거를 이제 DG 프라임을 이제 여기서 G1에서 G2로 밑에 위로 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로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제곱의 2분의 삼성의 로 DG 프라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을 보면요, 이 각을 보면 이제 이 G 프라임은 각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요 A로가 지금 제가 로의 A로니까 사실은 XY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요게 이제 이 XY 이 평면상에 있는 거죠. 지금 표현한 거 보면 자 여러분 요거를 제가 하다 보면 항상 이게 처음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가 있는데요. 알파 1, 알파 2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겠습니다. 저게 R 벡터로 표현하면 그럼 이제 보면 여기에서 알파 1 보면 G1 프라임은 여기 이제 로인데요. G1 프라임의 G1 프라임 분의 로가 탄젠트 알파 1이고요. 그 다음 G2 프라임의 로가 이제
탄젠트 알파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이제 G1은 G는 로의 코 탄젠트의 알파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G는 로 코탄젠트 알파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 필기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냐면 G는 로의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되죠. 왜냐면 이제 로분의 알파가 이각이잖아요. 그죠? 90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이죠. 탄젠트가 좀 더 편하니까 이렇게 이걸로 표현을 똑같이 해보면 H 벡터는 4파이분의 i의 방향도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G1은 이제 보면 G1은 이 로 DG 프라임 DG 프라임은 프라임을 표현할게요. 그러면 로의 시컨트 제곱에 2분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D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여기 각도가 이제 G1 해당되는 것이 알파 1이고 G2가 알파 2이고요. 그 다음에 로 제곱 G 프라임 제곱을 여기 하면 시컨트 삼성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왜냐하면 로 삼성이 나오겠죠, 그죠? 로 삼성 이걸 그대로 넣으면 로 제곱 플러스 로 제곱 탄젠트 제곱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시컨트 제곱의 로 제곱의 시컨트 제곱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겁니다. 2분의 삼성이니까 로 삼성의 시컨트 삼성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로 DG 프라임은 로의 시컨트 제곱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의 여러분 이 코탄젠트로 표현해서 이걸 그대로 미분해서도 됩니다. 제가 좀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D 알파다. 자, 여기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럼 이제 로 삼성을 로니까 이제 4파이분의 이 로에 여기 D 알파에 여기에 로 DG 로가 하나 붙어 있죠. DG 프라임이 로가 이제 여기에 로가 들어있으니까 로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로가 4파이 로에 i의 a 파이가 이제 각도가 나오고요. 알파 1분의 알파 2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시컨트 제곱 알파는 이제 표현하면 시컨트 2분의 파이 말 알파니까 그냥 시컨트 알파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d 알파구나 이래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서 해보면 사인 알파잖아요, 그죠? 사인 알파니까 마이너스는 이제 4파이 로분의 i a 파이에 코사인 사인 알파는 적분하면 코사인 알파인데요. 코사인 알파인데 그대로 이제 알파 1분의 에서 알파 2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H 필드는 이제 작은 전류소에 의해서 여기에 가리키는 방향은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전류에 비례하고 각도는 a 파이 요 전류소하고 요 위치에 이제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2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1 이렇게 크기에 비례한다 라는 거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비오-사바르트의 법칙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한대의 이제 도선을 생각해 보면 인피니트 라인이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도선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보면 알파 1이 마이너스 파이로 가는 경우고요. 알파 2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미 인피니트면 이제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요. 알파 1은 요 0에서 출발한 거니까 알파 1은 이제 2분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2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인피니트 라인일 때는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 알파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1은 이제 여기 로가 빠졌네요. 요 코사인 알파 1은 마이너스 파이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고요. 알파 2는 1이 되니까 결국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피니트 라인일 때는 2파이로 분의 이제 H 필드는 인피니트 경우는 2파이 로 분의 I의 A 파이 방향이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하고 전류에 대해서 증가하는 그리고 방향은 A 파이가 되고 세미 인피니트인 경우는 이제 정확히 보면 이제 알파 2가 0이니까 얘는 1이 되고요. 알파 1은 2분의 파이는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파이 로 분의 I의 A 파이다. 정확히 요 반에 대해서 수직으로 방향이 다 요 파이 방위각 방향으로 정해야 되고 좋은 점은 방향을 하나로 정의되고 이 크기는 인피니트 라인에 대해서 그냥 반만 해주면 되니까 편리하죠. 요 비슷한 문제를 이제 라인 차지에 대해서 예전에 전기장 할 때 구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 차지가 있다. 이제 로 L의 쿨럼 퍼 메타의 차지가 있다 그랬을 때 원점에서 요 각이 나오고 요 각이 나올 때는 방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요 방향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자기장 같은 경우는 이 방에 대해서 같은 요 방위각 표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4파이로 2파이로 분의 I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가만히 보면요. 그럼 이제 무한대의 선이 있을 때, 여기 전류 흐른다. 근데 흐를 때, 요 위치에서의 방향이 이렇게 지면에 드러나는 방향이 되고, 희한하게 2파이 로분의 I잖아요. 그 얘기는 거리가 로일 때, 반경입니다. 요 둘레입니다. 그래서 로일 때 둘레가 2파이, 로가 둘레입니다. 크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H의 2파이 로를 곱을 한 게 I의 A파이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2파이 로의 H 벡터를 한 것이 I의 A 파이다 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해보면요. 자기장 방향은 여기 지면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보면 이거를 이제 H 이제 2파이 로가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H를 H 파이 성분밖에 없습니다. H 벡터는 H 파이 성분밖에 없는데 요거에다가 요 한 바퀴 돌고 있는 거, 요거를, 소스 포인트 DL로 생각해서, DL로 요 방위각 줄을 돌리는 값을 한 바퀴 돌려준 거하고 크게 같죠, 그죠? 같고, 이거를 돌렸을 때, 이 방위각 방향으로 쭉 다 더한 게, 이래 I가 됩니다. I를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돌린 거하고, 요를 했는 거하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꼭 가우스 법칙과 비슷하죠. 대신에, 가우스 법칙에서는 이제 면적에 대해서 플럭스라 표현했었는데요. 플럭스로 감싸는 요게 이제 속에 들어있는 게 Q다, enclosed 되어 있는 Q다 그랬는데 이제 자기장은 요 자기장 전류 흘러가는 주위를 한 바퀴 돌려서 그 속을 지나가는 전류 다발 그냥 크기만 한 것 같다라는 대칭성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비오사바르트 법칙에서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손쉽게 대칭성했을 때 암페어 법칙이다 라는 이제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과 유사한 대칭성을 이용한 법칙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그 자기장을 이제 한 경로로 돌렸을 때 그걸 따라가서 한 바퀴 돌린 것은 그 경로 속에 들어있는 전류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보면 IH의 DL은 드디어 이제 이 경로를 감싸는 이제 이게 L인데요. 이 경로가 그리는 그 면적이 있죠, 여러분. 면적. 그러니까 면적을 바꿔서 이게 스톡스 로우라고 우리가 벡터 아이덴티티에서 배웠었는데 얘는 뭐가 같냐면 경로 L이 그리는 면적 S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DS로 S 벡터에 대해서 이제 내조하면서 이거를 curl H라는 걸로 회전하는 curl이라는 의미 자체가 꼬불꼬불한 이 파마 돌아가는 아니면
소용돌이 얘기죠.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을 세보면 소용돌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컬이 있다, 돌아간다, 로테이션을 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톡스 로죠. 벡터 아이덴티티에서 스톡스 로에 따르면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런트는 이제 I enclosed 돼 있으니까 커런트는 요 단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current density에다가 이 면적이 그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current density로 요 단면을 지나가는 전류로 전류가 이렇게 지나간다. J로 이 면적을 간다고 생각해보면 이 enclosed 된 면적에 대해서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이제 항상 같다 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제 curl H는 J다 라고 우리가 로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페어로에서 이제 curl H는 J다 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current density인데 이제 이때는 전류나 전기장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를 표현하는 거긴 한데요. 마그네토 스태틱이다. 실제 일렉트로 스태틱이다. 이제 정전기장처럼 자기장도 이게 변하지 않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필드에 대해서 마그네토 스태틱 필드에 대한 요 H는 그 주위를 전류가 흐를 때 그 주위의 값과 같다. 로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암페어 서킷 로우라 그러고요. 여기다 서킷을 넣어서 앞에 서킷 로우라 그러고, 이것도 하나의 막스웰 방정식의 하나로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암페어 법칙과 이제 요 마그네틱 스태틱 필드에 대한 요 규칙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요 비오사바르트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다 적분한 거, 쿨롬 법칙처럼 적분한 것처럼 여기 대칭성이 있을 때는 이 암페어 법칙에 따라서 전기장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다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infinite line이다, infinite line current다 라는 게 있을 때요. 자, 그럼 정의를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I가 흐르고 있고 요 주위를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을 때 암페어 요 패스를 암페리안 패스, 이제 가우시안 서피스처럼 암페리안 패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 DL 방향인데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에 DL 했는 것이 요 L인데요. L을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L에 한 바퀴 돌려야 되는 closed line integral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냐면 H 필드는 H phi 방향에 이제 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거리에 반비례하게 거리에 이제 의존한 함수가 될 겁니다. 거리는 멀수록 자기장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h 파이 로에 대한 함수일 거다. 그리고 h 파이의 a의 파이 방향의 자기장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l dl 벡터는 여기 이제 경로를 이제 돌리면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요게 dl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거리가 로고 각도에 따라 d 파이가 되니까 요 dl은 이제 내적을 취하고요. dl 벡터니까요. 로의 d 파이 크기가 되고 방향은 요 a 파이 요 위삼각의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h 벡터는 로에 의존하는 h 파이 성분만 가진 a 파이 방향의 자기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 dl 벡터는 이렇게 실린더를 좌표계에서 이런 a 파이 방향에 돼 있다 생각해 보면 이제 한 바퀴 돌리니까요. 여기서 0에서 파이가 0에서 2파이가 되겠죠. 그럼 a 파이하고 a 파이를 내적을 취하게 되는데 이거는 1이 되고요. 1이 되고 h 파이의 로 h 파이 방향은 로에 대한 함수이다 라고 이제 로가 되고요. d 파이 이제 한 바퀴 돌리는 거죠. 0에서 2파인데 파이에 대한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그 로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2파이 로의 h 파이의 로다라는 이제 암페리안 패스에 이제 요 h의 라인 패스가 되고요. 이 속을 지나는 전류는 i입니다. i다. 이게 i다라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h 파이의 로가 여기서 2파이 로의 h 파이 로는 i니까 2파이 로분의 i다라는 게 정의가 되고, 그럼 h 필드를 다시 표현하게 되면 2파이 로분의 i인데 a 파이로 방 크기와 방향을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암페어 법칙에 따라서 계산한 거고요. 우리 비오사바르트 법칙에 따라 계산한 거는 앞서 이제 이렇게 실제 알파1과 알파2로 하고 인피니트 라인에 대해서 한 거, 요 인피니트 라인에 대해서 한 거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는 바로 암페어 법칙에 따라 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인피니트 라인에 대한 건데요. 만 infinite sheet of current라 그래서 이제 면이 있는데요. 이제 XY, G가 있으면 이제 X, Y 있으면 가정을 해보는데요. 뭐냐면 요 두 번째입니다. infinite 무한대의 뭐냐면 sheet of current가 흐르는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Y 방향에서 Y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평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거죠. 자, 이렇게 색깔이 이래 됐는데요. 자, 이렇게 흐르는 걸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 요리 전류 흐르고 요리 흐르고 이렇게 다 흐르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색깔이 좀 다르네요. 이게 좀 되는데, 그럼 여기 보면 오른손을 전류 흐르는 방 오른손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일로도 무한되고 일로도 무한되잖아요. 양쪽으로 다 무한되니까 양쪽으로 다 무한되니까 이거 너무 뜨겁나요? 이게 무한되니까 전류 이제 오른손을 감아 보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손을 쭉 감아 보면 요 XY G가 0보다 적을 경우는 지금 보면 이 감아야 되니까 이 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방향이라는 건 뭡니까? A 방향 A의 X의 마이너스 AX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G가 0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무한되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라서 AX 방향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고요. 이게 라인 커런트가 이제 시트 커런트가 Y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거든요. Y 방향으로 흐르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이 K 아까 서피스 단위 폭당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K의 Y 값으로 표현하고 AY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암페어 퍼 메타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럼 H필드는 어느 방향이냐 그랬을 때 분명한 거는 이제 H필드는 X 방향에 대한 거다 라는 겁니다. 요 0보다 클 때는 X 방향이고 0 적을 때는 마이너스 X 방향이거든요. 여기 이제 라인을 어떻게 이제 암페리안 패스를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위쪽에 있을 때 하고 아래쪽에 있을 때 요거를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래,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방향을 이제 요 오른손으로 감아서 하는 방향 이렇게 방향을 일부러 잡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G가 0보다 큰 경우 이제 이거 보면 H의 DL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한 바퀴 돌렸을 때 이제 그 위의 방향일 때는 X 방향과 같고요. 아래일 때는 Y 방향과 같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의 시트니까 사실 거리에 이제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위에 있을 때 이제 H의 이 길이를 L이라 표현하고요. 그러면 한 바퀴 돌렸을 때 이 방향이니까 이 수직인 방향 뚫고 다는 방향은 직각이니까 내적을 취하면 0이 되겠죠. 이쪽 방향이 D일 때는 H 필드하고 수직이고요. 이 위의 방향일 때는 D일 때는 H 방향하고 나란할 겁니다. 그래서 위의 방향은 크기가 H의
요 루프를 이제 L이라고 그러고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루프가 길이가 L 이 윗면이 될 거고요. 크게 방향이 같으니까요. DL 방향과 H만 같으니까 아래 방향도 이제 L 크기하고 DL 방향과 요 크기가 같을 방향입니다. 그래서 암페리안 패스에서 요 아래 방향의 DL 방향과 위에 방향 DL 방향이 각각 위에는 X 방향, 아래는 마이너스 X 방향이 있는데 H 필드도 똑같으니까 아래도 HL이 될 겁니다. 요 속에 들어가는 전류는 단위 폭당 전류니까 단위 폭당 전류인 K, Y에다가 요 폭을 L을 곱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K, Y는 이 H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는 2분의 K, Y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벡터가 H 필드가 이제 보면 앞에서는 제가 H의 A, X 이제 이게 G가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H의 A, X 방향의 G가 0보다 적은 방향이었는데 여기 이제 계산을 결과가 current density를 2분의 KY니까 2분의 전류 surface current density에다가 AX 방향 마이너스 2분의 KY의 AX 방향이다. G가 0보다 큰 경우하고 G가 0보다 적은 경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커런트 면이 있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에 있죠. 자기장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보면 2차원에 대해서 그 전류 서피스 커런트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라인 커런트일 때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 앞에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볼륨 커런트 덴시티가 있을 때도 우리가 비오4바르트의 법칙을 한 걸 생각해 보면 이걸 이제 볼륨 커런트인 경우에도 암페어 법칙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기장 할 때도 나왔던 건데요. 이 그 코엑셜 케이블 우리가 전기회로 실험 같은 거 할 때 BNC 케이블 같은 게 코엑셜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해서 제가 시험 문제에서는 전기장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물의 수면 높이를 재는 그 커패시턴스로 했었는데 이런 커런트를 이제 흘려주는 우리 본연에 있을 때 이제 굉장히 무한대의 long coaxial 이제 동축 트랜스미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의 동축 케이블이다 그랬을 때 전류가 이제 여기가 나오는 방향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게 그림을 표현하면 이제 단면을 표현하면 그리고 안에 심에는 이제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짐에서 위로 나오는 방향이고요. 바깥의 쉘은 두께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두께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중간고 칠 때도 두께 이런 것들 따지려 하니까 되게 골치 아팠죠. 근데 이걸 한번 엄밀하게 생각하는 걸 버릇을 한번 들여본다 생각하고 두께가 T가 되어 있고요. 요 그 안에 직경을 A라 그러고 이제 바깥에 이제 그 반경을 B라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컨덕터입니다. 컨덕터고 요 바깥에 이제 전류 흐르는 거는 이제 짐 안으로 들어가고 속에는 요 심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볼륨 커런트가 되는 거죠. 요 단면에 대해서 전류가 다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건데요. 자, 이런 경우에 첫 번째가 세 영역이 있는데 요 영역과 네 영역이군요. 요 영역과 요 면에 하고 요 바깥의 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영역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요 속에는 이제 전류가 요 면적에 비례해서 이 전류가 커질 거고요. 요 바깥에 요 중간에 부분은 요 안에 전류가 암페리안 패스 안에 있는 게 전류 I밖에 없으니까 I에 대해서만 의존할 거고요. 요 속에 요 컨덕터에서는 요 전류 I인데 요 속에 들어있는 거는 요만큼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빼준 전류가 될 거고요. 완전 바깥에는 이제 한쪽은 I가 밖으로 나오는 거고 한쪽은 I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총 커런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기 때문에 바깥은 자기장이 없을 거다라는 거를 사실은 답을 먼저 알고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G축을 이렇게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을 G-axis라고 표현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로가 이제 요 실린더 좌표를 했을 때 요 내부 반경, 내부 컨덕터의 반경 A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보면요. H에 L에 H에 벡터에 DL에 한 바퀴 돌리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제 이 대칭성을 생각해보면 자기장은 모두 이 방향이 될 겁니다. 이제 보는 거죠. 이 방향으로 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될 텐데요. 지난번 우리 전기장 할 때는 여기 Q가 있으면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Q였었죠. 자기장은 이렇게 될 겁니다. H 필드는. 그래서 H 필드가 이미 H 파이의 로에 대한 함수이고 A 파이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로에 대한 함수고. 그러면 요거에 보면 H의 DL은 이거는 로의 D 파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H 파이의 A의 파이고요. 이제 여기에 DL 프라임은 A 로 디파이드 A 파이니까 들어가서 보면 요 앞에 거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I enclosed 이게 이제 유형력에 따라 다 다른데요. 이제 로가 A보다 적은 경우는 이제 다 똑같이 해서 2파이 로에 이제 H 파이는 같고요. 결국 I만 비교해주면 되거든요. 그 로가 A보다 적은 경우는 전체가 이게 I니까 그러니까 요 A일 때 I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I긴 I인데 전체 파이 A 제곱에 대해서 파이 로 제곱이 요 안에 들어간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전체 파이 A 제곱분의 파이 로 제곱의 비율만큼 I가 나눠서 균일하게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로가 A가 작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똑같고 여기서 보면 H 파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파이로 되어서 2파이 로가 이제 약분이 되겠죠. 2파이 A 제곱분의 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에 비례하는 자기장이 되고요. 점점 밖으로 나갈수록 자기장이 세지는 거죠. 두 번째는 로가 A에서 B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한 게 2파이 로의 H파이인데 이때는 I가 픽스되어 있죠. 그래서 H파이는 암페어 법칙처럼 이 동축 케이블 속의 자기장은 그냥 거리에 반비례하는 이 자기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간단히 그려봐도 이제 로에 이렇게 비례하고 비례하다가 A를 딱 건너면 이렇게 반비례하는 형태가 이제 여기 자기장이 되겠죠. H 파이 표현이 될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요 사이가 있을 때죠. 요 사이에 있을 때니까 A 로가 B에서 B 플러스 T 두께방 사이에 있을 때는 2파이 로의 H 파이는 맞는데 I에서 빼준 거를 이만큼 면적을 빼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I에 파이의 여 바깥에 B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 면적이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파이의 로 플러스 로 여기 중심에서 거리니까 로의 제곱입니다. 로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B 제곱이 이제 요 사이 면적 했을 때 요 면적에서 요 사이 요걸 뺀 요 면적을 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기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되겠죠. 그래서 이 H파이는 이제 좀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다지 이제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2파이 로분의 I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밑에를 해보면 B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고 로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사이는요. 그게 로우가 B 플러스 T가 같아지면 이제 네 번째가 로우가 B 플러스 T보다 이제 큰 경우인데요. 넣으면 H 파이는 그 다음부터 0이 되겠죠. 0이 되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기장이 없는 것처럼, 자기장 요 안에 딱 갇혀 있는 것처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자기장을 표현한다 그러면 H 필드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뭐냐면 2파이 A 제곱분의 I의 로우다. 이게 로우가 A보다 적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파이 로우분의 이 A 파이가 들어가고요. I다 A 파이 로우가 A에서 B 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파이 로우분의 여기서 지금 I에 대해서 이 면적을 빼줘야 돼요. 제가 잘못했네요. I가 여기서 I에서 이걸 이만큼 빼줘야 되죠. 그죠? I에서 이만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I에서 1 마이너스에 가 될 겁니다. 제가 원래 이 전류 흐르는 거에서 요만큼 반대로 이렇게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항상 실수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2파이 로 I에 1 마이너스에 B 플러스 T에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로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A 파이가 로우가 B에서 B 플러스 T 사이가 되고요. 그 다음 그 바깥은 0이 됩니다. 이게 B 로우가 B 플러스 T보다 큰 경우는 0이다. 라고 해서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전류소가 있을 때 그 주위에 자기장이 어떤 게 형성이 되느냐라는 게 전기장에서의 쿨롬 법칙과 같은 비오-사바르트의 법칙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대칭성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 두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자기장은 제가 이제 전기장보다 그 좀 배경 설명 좀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 자기장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계산하는 방법이 전류소가 있다 했을 때 똑같이 소스 포인트와 필드 포인트 R''과 R 여기 차이점은 DL'. 이제 이런 DL'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런 것들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낫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기장 계산하는 것에 대한 첫째 우리 에 대한 걸 배웠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